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한국사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늘도 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9월 학력평가 시험이죠. 벌써 이제 1학년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몇 번째 시험인가? 지난 시험보다 조금은 뭐 심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신입생이라는 마음으로 조금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느덧 이제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고, 또 오늘 우리 3학년 선배들께서는 대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모의평가 봤잖아요. 그죠? 아마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나도 곧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고, 약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뭐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후배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뭔가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진행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 늘 그랬듯이 우리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뭐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이런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뭐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수월한 마음으로 시험도 보시고 해설 강의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우리 시험이니까 총평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난이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번에 어느 정도 시험 문제였는지. 제가 중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좀 어설퍼요. 뭐 한국사 문제를 가지고 상중하 난이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 많고요. 제가 굳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중 정도로 난이도를 약간 상향 조정한 이유는 1학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좀 통합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룬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정치사를 자료해주고 선지에서 문화사를 묻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상으로 매기기엔 조금 그랬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학력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그래도 평이한 수준이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면 좋겠어요. 뭐 절대평가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한 40점 이상의 1등급을 받아야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한국사를 내가 좀 하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평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체 교과서의 한 절반 정도 범위, 그러니까 1단원이 전근대 파트로 되어 있고 2단원이 근대 파트, 3단원이 독립운동기, 일제강점기, 4단원이 그리고 현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2단원, 대단원 2개 정도 해서 19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 분량이므로 그래도 조금 전범위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방금 말한 대로 전범위에 걸쳐 있는 게 조금 독특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뭐 문제에서 고려를 줬는데 1번은 고대, 2번은 고려, 3번은 조선, 4번은 근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고려시대 문제다라는 것만 알아도 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 문제 풀 때는 되게 쉽게 답이 나오기도 하죠. 조선시대만 알고 있으면은 답이 3번인 건 고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얼마나 잘 봤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학력평가거든요. 이 정도를 내가 알고 있구나를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를 체크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3번 답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도 함께 그래도 짚어보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 해드릴 테니까요. 1번부터 쭉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 시험 문제가 100%라는 얘기는 단답형 문제가 3월 달에는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별기군, 2. 별무반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선지도 5개가 전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큰 특징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3월에 비해서는 중학교 때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수능까지 가면은 전부 다 자료 제시형이고 선택지도 단답형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맛보기다 생각하시고 단답형은 없지만 딱 서술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뭐 이를테면 선지가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무반이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뭐 OX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답형이나 진배 없는 그런 선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약간씩 진화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만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가시면서 앞으로 점점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분류표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뭐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보통 이게 4단어로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기가 지금 한 문제 나왔고 현대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한 절반에서 거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사 파트 좀 비중이 가장 높고요. 14문제입니다. 경제사회 파트, 문화사 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문제 중에 일부 문제들은 전 범위를 다 골고루 그리고 전 분야를 골고루 묻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분류표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준비하시고 시험지 딱 꺼내놓고 펜 하나 든 다음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확인하고 가는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